안녕하세요. 플래닝01의 최 실장 조혜진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현장은 저희가 항상 한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맡고 있는 도곡 대리 마크로빌 70평 현장이고요. 이번 현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평이란 평수에 비해서 공기가 저희가 8주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8주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확장이 5개에다가 작고 많은 구조 변경들, 공용부 도장 마감에 이 바닥은 1200각 타일까지 사용하면서 이거를 8주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벅찬 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번에 너무나 더웠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정이 짧다 보니까 겹침 공정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목수 들어올 때 설비도 하고 타일도 조금씩 부딪히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웃으면서 저희 현장을 마무리해준 저희 작업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나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예진 씨에도 맨날 와서 먼지 먹으면서 목공 팀이랑 협의하고 타일 팀이랑 협의하면서 더운 여름에 땀 삘삘 흘리면서 막 온 거 생각하면은 너무나 고맙고, 다시 한번 저희 고객님과 저희 작업팀들 그리고 예진 씨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저희가 구조 변경도 조금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8주 만에 어떻게 대변신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인데요. 이 70평에 맞지 않게끔 또 아주 작은 여기까지의 현관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집의 구성원이 따님이 2분이 계시다 보니까 신발들도 많고 저희 고객님 또한 신발이 많으셔서 굉장히 수납이 작았죠. 그래서 이 공간을 넓혀 드렸는데, 이 공간이 뭐였냐면은 저쪽 주방 뒤쪽에 보조 주방 겸 세탁실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보조 주방이나 세탁실이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어서 이 2칸 내지 3칸 되는 공간을 수납으로 짜 드리면서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제작을 해 드렸고, 들어와서 이 중문 또한 프레임이 없는 강화유리 프레임리스 도어로 제작을 하면서 자칫 처음에 왔을 때 차가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우드 포인트 되는 손잡이로 제작을 해드려서 조금은 따뜻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해드렸고, 천장도 저희가 공용부는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낮지만 신발장 부분이라도 최대한 올려서 이 공간이 작지만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쪽 설명 드릴게요. 이쪽은 다 수납장처럼 보이지만 가운데를 열면 이렇게 기계실로 들어가는 문이 나오거든요. 너무 안 이뻐서 저희가 이렇게 페이크 도어로 제작을 해드렸고, 대신에 이렇게 깊이를 뺀 만큼 양쪽에는 이렇게 수납이나 아니면은 계절용 신발을 넣어서 조금 보관하실 수 있게 수납을 조금 극대화 시켜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는 좌측에 보시면은 이만큼이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벽체가 이렇게 막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 제가 서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복도가 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집을. 그렇다 보니까 채광이 이쪽까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어두컴컴한 그런 복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고객님과 처음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좀 어떻게 좀 예쁘게 바꿔보자, 좀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했는데, 이제 화장실이 떡하니 막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 변경하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통째로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뻥 뚫리면서 빛도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좌측에는 간접등도 넣어서 이 간살도어가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살게끔 해주면서 공간 자체가 순환적인 구조로 변했어요. 양쪽 벽체에는 액자나 거울이나 이런 오브제들 같은 거 두셔서 이 공간이 조금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두실 예정이고요. 첫째 따님이 이제 중학생이세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공간을 이제 조금씩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나이가 돼서 이렇게 간살로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었는데, 이 이유는 화장실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할 때
사람들이랑 겹치지 않게 시선 차단의 의미도 있고 포인트적인 부분도 저희가 주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는 이제 따님 방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확장만 진행을 해드렸고, 그리고 기존의 장들 있는 장에 북박이장 그대로 설치했고, 이쪽에는 침대가 놓을 거라 침대 머리 쪽에 뭐 콘센트도 놓고 이렇게 수납장도 놓고, 대신에 이쪽 수납이 조금 적을 수 있어서 이쪽에는 그냥 북박이장 놔드렸고, 안쪽에는 이제 화장대나 책상 같은 거 두실 예정이에요. 이제 화장실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세면대를 이쪽으로 뺀 이유가 있어요. 세면대 공간을 화장실 안에 넣게 되면 한 600에서 700 정도는 또 공간을 할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또 복도가 예전처럼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이랑 협의하에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자, 대신에 우리가 세면대를 좀 예쁘게 제작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언더볼 매립 수전 넣고, 여기는 아직 거울이 안 달렸지만 거울 도어로 달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서랍장을 놔서 최대한 저희가 수납할 수 있게 했고, 도어 앞에도 마이다 부분에 타일을 붙여서 좀 일체감이 있는, 이런 그냥 딱 봤을 때 오브제 같은 그런 느낌을 주어서 이질감 없게 만들어 드렸고, 안쪽에는 저희가 이제 호텔처럼 공간을 분리해서 한쪽에는 변기, 한쪽에는 샤워 공간, 이렇게 딱 두 가지만 해서 효율성 있게 만들어 드렸고, 항상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듯이 젠다이 뒤를 레벨링을 장과 같이 해서 일체감 있이 보이게 하고, 그 밑에 간접등도 넣고, 또 샤워 우측에는 천장에 간접등도 넣어서 충분히 웬만한 5성급 호텔보다는 좋은 퀄리티의 화장실을 만들어 드렸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전 같은 경우도 벽체용 수전인데 아무래도 천장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설비 변경으로 그냥 천장에 매립형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방인데요. 처음에 이 집에 실측을 왔을 때 긴 복도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꺾어야지 주방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였는데, 물론 프라이빗한 구조도 좋지만 과연 이 집이 70평대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고객님은 이제 주방을 자주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객님이 이제 사용하시기에는 접근성 자체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필요 없는 이제 구조물들은 다 철거를 해서 구조 변경을 진행해 드렸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도면을 보시면 이 주방에 있는 비내력벽과 구조물들은 다 철거를 하고, 거실 욕실도 이제 통째로 한쪽 벽면으로 옮겨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철거가 안 되는 기둥이 주방을 떡하니 막고 있어서 주방 레이아웃을 짜는데 굉장히 많은 난이도가 있는 주방이었는데, 보시면 주방 기둥 앞쪽으로 이 아일랜드 깊이는 1.2m에 길이는 4.4m,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아일랜드를 제작을 해서 3면을 다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하부에는 걸레바지도 같이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서 이 단조로운 주방에 이 아일랜드 자체가 오브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드렸고, 아래쪽에는 이제 간접등까지 같이 넣어서 이 아일랜드 단띄움의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 시켜드렸고, 스위치는 저희가 장에 따로 노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장 안으로 매립을 시켜드려서 이렇게 터치하시면 불이 꺼지고, 이렇게 하면 다시 켜지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이런 소형 가전들이 밖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별로 선호하시진 않아서 이런 작은 소형 가전들을 키 큰 장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플랫 포켓 도어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이 도어를 위쪽에다가 놓고 쓰시고, 안쪽에는 저희가 콘센트를 만들어 드려서 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장을 제작을 해 드렸고, 이 가구 도어는 이제 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의 기능은 하지는 않고요. 이런 가벽에다가 가구 패널을 부착해서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키 큰 장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짜드렸고, 이쪽은 문을 여시면
세탁실이 나오고, 세탁실은 기존에 있는 수도 배수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는 세탁기와 건조대가 직렬로 설치해서 들어갈 예정이고, 저쪽 안쪽에는 장 깊이가 깊다 보니까 수납장을 제작하기보다는 저런 옷봉들을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이제 세탁물들을 바로바로 건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간단한 손빨래나 애벌 빨래들을 쓸 수 있게 이렇게 개수대도 제작을 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장이 하나 있는데, 문을 열었을 때 몸통이 따로 없죠. 그래서 이런 장들은 저희가 바퀴 달린 바구니나 분리수거 함들을 걸림턱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내부 몸통은 제작해 드리지 않고 이렇게 앞쪽에 도어만 달아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해 드렸어요. 빌트인 김치 냉장고와 빌트인 냉장고, 그 다음에 다른 빌트인 가전들이 있는데, 주방 구조를 정하실 때 이런 가전 배치들을 활용하실 때 하는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황금 동선은 이 삼각형 동선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개수대와 인덕션 사이에 자주 사용하는 가전들을 배치하시면 동선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실 수 있고, 이쪽에는 광파 오븐과 커피 머신인데, 이런 빌트인 소형 가전들을 설치하실 때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하부장 바로 위쪽으로 이런 가전들을 올려놓게 되면 이 손잡이 부분과 다이얼 부분이 너무 낮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하부장 위로 장을 한 칸을 두고 그 위로 빌트인 가전을 배치하시면 손을 바로 뻗었을 때 손잡이 높이에 올 수 있고요. 다이얼도 제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세요. 아래쪽은 그냥 공간을 비워두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서랍장을 제작을 해서 수납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아요. 저희가 주방에 수납하는 물건 중에 생각보다 비타민이나 그런 영양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찻잔이나 낮은 접시들을 수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하부장의 깊이가 깊으면 수납하기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는 안쪽에 있는 것들은 잘 안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남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서랍장으로 제작하시면 안쪽에 있는 작은 물건들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 수납하시기 훨씬 더 편리하세요. 이쪽에는 아일랜드 세라믹을 활용을 해서 오픈장 홈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냉장고처럼 큰 와인셀러보다는 이런 하부장 타입의 와인셀러를 2개를 배치를 해서 차라리 홈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해 드렸고, 간접 조명까지 넣어서 조금 더 은은하고 포근하게 제작을 해 드렸어요. 아일랜드 수납 공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는 수납하실 수 있는 장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양념통이나 소스통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로로 된 양념장을 만들어 드리고, 인덕션 하부에는 아래쪽에는 이제 대서랍, 그래서 프라이팬이나 큰 냄비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대서랍을 넣어 드렸고, 위쪽에는 이제 소서랍을 하나 넣어 드리고, 그 안쪽으로는 이렇게 원목 수저통을 제작을 해드려서 이쪽에 수저나 이런 칼꽂이 같은 것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이쪽에 다 수납하실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마감선을 좀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아일랜드형 후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천장형 매립형 후드를 사용을 해드렸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수납장, 가구 도어형 식기세척기를 설치를 해드렸고, 개수대 밑에 도어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빌트인 회전형 휴지통을 달아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요소지만 주방을 활용하실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고객님이 따로 구매를 해오셔도 되고 인테리어 업체에다 요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둥은 철거가 되지 않는 기둥이기 때문에 이 기둥을 뭔가 간접적으로나마 공간 분리 용도로 활용을 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이 공간은 저 기둥 때문에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추후에 식탁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거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른 집의 스텝도어들과는 다르게 앞에 내려오는 인방이 없죠. 효과가 좀 폭발이 되거든요. 한 번쯤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